미국의 젊은 세대가 겪는 성공을 향한 좁은 틀. 미국 사회에서 성공은 전통적으로 명문대학 진학과 전문직 취업을 통해 획득되는 일종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근 들어 성공의 정의가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는 구도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스타트업 창업, IT 분야로의 진출, 혹은 메이저 커리어가 아닌 예술, 문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성공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SNS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명세를 얻고 인플루언서가 되어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현상도 흔해졌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의미의 성공, 즉 명문대 입학, 높은 GPA, 안정적이고 고연봉인 전문직 취업에 쏠리는 관심은 여전히 막강하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SAT 혹은 ACT 대비를 하며 고교 내신에서 A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다. 수많은 클럽 활동, 자원봉사, 과외 실습, 심지어 해외 봉사까지 이력서에 기재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때의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경쟁을 더욱 가속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의 또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한다는 말을 막연하게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링크드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학생들의 활동, 수상 내역, 대회 준비 과정이 공유된다. 예컨대 누군가 암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2달 만에 새로운 코딩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니 그 압박감은 과거에 비해 몇 배로 커졌다. 이처럼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공부는 물론 봉사, 올림피아드,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방대한 스펙을 쌓아야만 성취 지향적 사회가 요구하는 통과 의례를 무사히 마쳤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좁은 틀의 경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끝나지 않는다. 입학은 다음 단계 경쟁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명문대에 입학만 해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입학 후에도 경쟁은 계속된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우등생 모임, 스타트업 동아리, 논문 발표, 기업 인턴십, 해외 교환 학생, 사회봉사 등 갖가지 활동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 이는 단지 학점뿐만 아니라 리더십 경험, 프로젝트 성과, 인맥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국 내 상위권 명문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프린스턴 등지에서는 수업, 클럽, 연구, 프로젝트, 자선활동, 운동, 알바 등으로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아침 6시 조정 운동부터 자정 무렵 이메일 확인, 과제 제출까지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생활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학생들도 많다. 바쁠수록 성취감이 크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 생활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 중독적 학습과 다중 스펙 쌓기는 성취감과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까지 미국 대학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울증,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팬데믹 전후로 급증했다는 통계도 흔하다. UCLA의 조사나 미국 대학보건협회 보고를 보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비율은 30부터 40%에 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걸 해내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간다. 결국 이 장애물 훈련장 같은 대학 생활은 학생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인 예비 사회인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 내부에서 인성이나 정체성 형성 같은 중요한 질문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든다. 이렇듯 경쟁과 과제, 활동 스케줄이 빼곡한 상황에서 과거라면 파티, 연애, 구애 의식이 꼽혔던 미국 대학가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여전히 파티가 열리고 열대 후반 에이스물대 초반에 젊음이 낳는 로맨틱한 감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데이트 문화는 많이 퇴색했다. 파트너 찾기나 연인 간의 진지한 관계 형성이 비교적 늦춰지거나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며 성적인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한다. 물론 가볍다고 해서 항상 무책임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 자체가 훨씬 느슨하고 임시적인 형태가 되었다. 드라마처럼 수많은 대학생들이 소규모 그룹 혹은 기숙사 친구들과 우정을 맺고 거기서 상황에 따라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 데이트로 이어지는 일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감소했고 그룹 활동이 사회적 단위로 자리 잡고 있다. SNS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잠시 사귀었다가 곧 헤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갈등이 생기기도 쉽다. 한편 여성들의 지위 상승과 함께 남성 우월적 시선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요소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공적 담론에서는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파티 문화나 일부 남학생 집단에서는 남성성 과시 문화가 잔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성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그냥 쿨하게 즐기는 섹스를 지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생활 때문에 로맨스가 배제되는 모순된 양상이 공존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진지한 사랑, 결혼, 가정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다. 지금은 커리어와 학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개인적 욕구나 감정, 로맨틱한 관계를 나중으로 유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 위주의 환경에서 과거처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소양이나 인성을 가르치는 장이 되긴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수나 대학 당국자는 학문적 성취, 연구 성과, 안전 규정, 윤리 규정 정도에 집중하지 학생들의 인성을 깊이 길러주는 데까지 관심이나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는 과거 미국의 엘리트 대학 문화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대학들은 상류층 남학생들에게 남성다움을 단련시키고 도덕적 용기와 기사도 정신을 강조했다. 그것이 종교적 도덕적 맥락이든 혹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이든 간에 인격 형성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공과 진로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인성 문제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자유방임주의가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 내 다수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지원에는 힘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는 장치로 여겨진다. 학생들에게 보다 고귀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라거나 삶의 사명을 세우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찾기 힘들다. 어떤 가치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성취지향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사명감 있는 가르침은 듣기 어렵다. 오늘날 미국 대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한편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 재정 지원이 풍부한 명문 대학들은 세계 곳곳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1년 혹은 반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인턴십,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모바일 앱 개발, 원격 연구팀 구성 등 1980부터 9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기회가 많아질수록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 더 많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완벽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자아실현을 꿈꾸지만 정작 현실적 목표와 전략을 좇느라 정작 자신의 참된 흥미와 내면의 가치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렇듯 꿈 많은 세대가 제대로 꿈을 꾸지 못한다는 역설이 오늘날의 풍경을 요약해준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달려온 이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까지 그 끊임없는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잠시 멈추고 과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조차 어렵다. 이 모순의 결과로 외형적 성공과 스펙에는 능숙하나 보다 큰 차원의 역사적 과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헌신이나 인간 내면의 성장은 결여되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을 좇되 성공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 출세만을 추구하기보다 그 성취가 결국 사회적 기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단순히 잘나가는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역량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국제 빈곤 완화, 혁신 기술 개발 등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 학생들에게 의사, 변호사, 투자은행가 외에 수많은 분야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그 분야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스타트업, 공공정책, 예술, 환경, NGO, 국제기구,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채로운 길이 존재함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인류의 발전이나 커다란 과제의 해결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쌓는 경험이 10에서 20년 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완전히 옛날식의 설교나 권위주의적 도덕관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인문학적 토론, 봉사와 리플렉션을 병행하는 과목, 멘토링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많은 교수들이 이론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사례 연구,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시도한다. 이를 확대해 대학이 다음 평가를 위한 시험 공부가 아닌 사회적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미국 대학생들이 오늘날 겪는 성공을 향한 좁은 틀은 그들의 열정, 에너지, 지적 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쥐어짜려는 경쟁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만들어낸 모순도 분명하다.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아 정작 성찰과 내면적 성장을 놓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전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기술, 국제적 교류, 창업기회, 자원봉사 등을 경험하며 과거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통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역량이 단지 자기 개발서나 취업 경쟁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세계를 이롭게 하는 진정한 비전과 연결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때 교육기관과 부모 세대,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시험 잘 봐라, 취업 잘해라가 아니라 네가 가진 재능과 에너지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장기적 번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인성교육, 도덕성 토론,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똑똑한 일꾼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과 사회가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파트너로 여기고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바쁜 궤도 속에서도 잠시 멈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선과 연결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미국이 직면한 성공의 모순을 풀어낼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